한노 신사의 떨리는 손. 그 손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려 있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백발이노 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답합니다. 내 딸. 내가 25년 동안 찾던 내 딸이구나.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백만장자회장이 길거리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25년 전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기적 같은 재회를 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감동이야말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우리의 주인공은 김정우 회장님. 올해 65세입니다. 지금은 대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기업인이지만 25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1999년 어느 봄날 정우 씨는 사랑하는 아내 미영 씨와 5살 난 딸 수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따뜻한 집이었죠. 특히 아내 미영 씨는 정우 씨가 결혼 1주년 때 선물한 작은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별 모양 펜던트에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소박한 목걸이였지만 미영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여보, 이 목걸이 진짜 예뻐요. 평생 잘 간직할게요. 그때만 해도 정우 씨는 몰랐어요. 그 목걸이가 25년 후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1999년 5월 15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우 씨 가족은 수진이의 생일을 맞아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5살이 된 수진이는 아빠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정말 행복해했죠. 아빠,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그래, 우리 공주님. 아빠가 함께 태워줄게. 미영 씨는 벤치에 앉아 남편과 딸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언제나처럼 그 작은 별 모양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죠.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미끄러워졌습니다. 정우 씨가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는 미영 씨가, 뒷좌석에는 수진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정우 씨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꽝! 엄청난 충격 소리와 함께 세상이 온통 어둠에 빠졌습니다. 정우 씨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온몸이 깁스투성이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죠. 환자분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미영이는,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환자분,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은, 수진이는요?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따님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찾지 못했어요. 경찰과 소방서에서 총력을 기울여 수색 중이지만 정우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5살 난 딸은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건 미영 씨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혹시 누군가가 데리고 간 건 아닐까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전국적인 수색이 이어졌지만 수진이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퇴원 후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어요. 수진아, 아빠가 왔어. 어디 있니?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경찰은 점점 수색 범위를 줄였고 주변 사람들은 정우 씨에게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정우야, 이제 그만해. 네가 이렇게 지내면 미영이도 하늘에서 편히 못 쉴 거야.
하지만 정호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와 딸을 잃은 슬픔을 사업으로 달랬어요. 미친 듯이 일했고 그 결과 큰 기업을 일궈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딸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년 5월 15일 사고가 난 날이면 정호 씨는 사고 현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내의 목걸이를 꺼내들고 중얼거렸죠. 미영아, 우리 수진이 어디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미영 씨의 목걸이는 사고 현장에서 찾은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정호 씨는 그 목걸이를 25년 동안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25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정호 씨는 언제나처럼 사고 현장 근처 카페에서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호 씨는 그 여성을 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성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정호 씨가 앉은 테이블 근처 자리에 앉았죠.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정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목걸이였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 정호 씨가 25년 동안 간직해온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어요. 정호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비슷한 목걸이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정호 씨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눈, 그 미소. 25년 전 5살이었던 수진이의 모습이 덮쳐 보였어요. 아, 이거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께서 제 엄마 유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호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박할머니께서 키워주셨거든요. 박수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호 씨는 확신했어요. 이 여성이 바로 자신이 25년 동안 찾던 딸이라는 것을.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어요. 혹시 이것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 목걸이랑 똑같네요. 이게 어떻게? 정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네 아빠다. 수진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정호 씨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2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때 네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너는 실종되었단다. 난 25년 동안 널 찾고 있었어. 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어요.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이게 너야. 우리 가족이었어. 수진이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사진 속 여자분, 정말 제 엄마인가요? 그래. 내 엄마 이름은 미영이야. 김미영. 그리고 이 목걸이는 내가 엄마에게 선물한 거였어. 결혼 1주년 때 말이야.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고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박할머니께서 저를 주워서 키워주신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요? 25년 만에 딸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할머니께서 내게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뭐라고 하셨니?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호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짜 이야기? 수진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러 새벽에 나오셨대요. 그런데 사고 현장 근처 숲속에서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정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울음소리를? 네. 할머니께서 소리를 따라가 보니 나무 뒤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떨고 있었대요. 온몸이 흙투성이에 옷은 찢어져 있고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정호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궁금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가 드디어 밝혀지는 거였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니 계속 수진이, 수진이라고만 했대요. 그래서 수진이가 제 이름인 줄 아셨다고 해요. 그래. 그때 너는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못했을 거야. 할머니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경찰 아저씨만 보면 무서워서 울고 떨었대요. 아마 사고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일단 저를 집에 데려가서 몸을 씻겨주시고 밥을 먹여주셨대요. 그런데 제가 며칠이 지나도 부모님 이름도 집 주소도 기억을 못했다고 해요. 정호 씨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5살 난 딸이 그런 충격을 혼자 견뎌야 했다니. 할머니께서는 매일매일 신문을 보시면서 실종 신고가 났는지 확인하셨대요. 그런데 신문에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사망했다고만 나왔지. 아이 실종에 대한 내용은 없었대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혼자 살아남은 아이인 줄 아셨던 거예요. 정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수진이의 실종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혼자 사시면서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에 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대요.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보관해 두셨다가 제가 20살 되던 해 주셨어요. 미영아, 내가 수진이를 지켜준 거구나. 정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수진아, 이 목걸이는 내가 진짜 가족을 만날 때까지 간직해라. 언젠가는 이 목걸이가 널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하셨어요. 정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25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니에요, 아빠. 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라고요. 그 사람이 아빠였구나. 정호 씨는 박할머니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수진이는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할머니께서 아프실 때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폐지 주우시고 청소일도 하시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구나.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진아, 내 진짜 가족을 만나면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꼭 전해줘라고 하셨어요. 정호 씨는 무릎이 꺾였어요. 25년 동안 자신의 딸을 친딸보다 더 사랑해주신 그 마음에. 아빠, 정말 제 아빠인 거죠? 그럼 내 딸, 내가 25년 동안 찾던 내 딸이야. 드디어 아버지와 딸이 포옹했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박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호 씨는 하늘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정호 씨는 수진이와 함께 박할머니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수진이를 25년 동안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진이의 아버지 김정호입니다. 정호 씨는 무릎을 꿇고 깊게 절했어요. 박할머니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던 분이었는데 5살 난 수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딸처럼 키워주신 거였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진짜 아빠를 찾았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목걸이가 저를 아빠에게 데려다 줬네요. 묘비 앞에 놓인 목걸이 2개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나는 엄마 미영 씨의 것, 하나는 딸 수진이의 것. 미영아, 우리 딸 찾았어. 정말 예쁘게 컸어. 박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어. 정호 씨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정호 씨는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미영 수진그룹으로 말이에요. 아내와 딸의 이름을 딴 거였죠. 수진이는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2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부녀는 매일매일 그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 엄마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지. 그리고 이 목걸이를 항상 소중히 여겼단다. 마치 내가 언젠가 이 목걸이로 돌아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진이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저 이제 아빠와 함께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호 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할머니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덕분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목걸이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을 보셨나요? 물건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기다림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나 함께했던 추억의 물건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호 씨와 수진이는 지금도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25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에는 언제나 그 작은 별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어요.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